네, 안녕하세요. 분당 수인제 두뇌과학 소장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발달 지연과 자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라고 하는 질환으로 여러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적 장애에 속하느냐, 혹은 의사소통 장애에 속하느냐,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예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 지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자폐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즉 생물학적인 요인과는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얼핏 행동상으로 보기에는 자폐하고 혼동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응성 애착 장애, 즉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성 애착 장애가 생겨나는 뚜렷한 원인은 부모님의 양육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눈 맞춤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겉모습만 놓고 보면 자폐 아이들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띱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같은 경우도 그 3살 내지 4살 아이들에게 있어서 좀 많이 혼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언어 발달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둘 다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가 감각적인 자극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감각적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신경학적인 원인이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 표현이 좀 늦는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씁니다. 이게 발달 문제가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무턱대고 소리를 굉장히 지른다거나 굉장히 민감한 청각적인 반응들, 그리고 촉각적인 반응에 대한 민감도를 지나치게 많이 보여주게 되는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혹은 전반적인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말이 좀 늦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 6세 내지 7세 정도까지 말이 제대로 트이지 않다가 말이 트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나이, 연령 기준을 훨씬 넘어서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거나 혹은 제대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차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있지만 지적 장애라던가 혹은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전문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행동이 그 행동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동만 놓고 보면 그 행동이 과연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나온 행동인 것인지, 혹은 의사소통 장애 때문에 나온 것인지, 혹은 지적 장애 때문에 나온 것인지, 혹은 반응성 애착 장애 때문에 나온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지게 되신다면 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개월수, 그 나이대의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를 또 놓치게 된다. 즉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을 막고 있는 요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